자,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죠. 혹시 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질문이 있으면은 허심탄회하게 웬만하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정리를 깔끔하게 잘. 그러니까 그래도 빠진 게 있거나 궁금하게 다른 가수 얘기라도 웬만하면은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인수 선생이 네. 이난영 선생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네. 남편 김혜성은 살아있었잖아요. 아니요. 삼각관계가 아니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그렇죠. 1950년에 김혜성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그 1940년대는 두 사람이 공연은 같이 하지만 서로 공연에서 만나고 그렇게는 하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연인 관계가 될 수가 없었던 게 우리가 한번 추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래요. 37년에 결혼해가지고 그때 임신 중이죠. 그럼 그 말쯤에서 애기 낳겠죠? 그때부터 아홉을 낳으면 몇 년도까지 나왔을까요? 그 40년대 말 정도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늘 배가 불러 있고 그러니까 밖에 활동도 못하고 잠깐 틈이 나면 이제 공연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김시스터스가 떠날 때는 맏딸 김명자가 빠지고 이민자가 들어갑니다. 이민자가 누구냐? 숙자애자 민자 중에서 이민자는 이난영의 오빠 작곡가 이봉룡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명자 딸이 개인 사정으로 빠지고 사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세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죠. 세계적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끔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젊은 작가들, 의욕 있는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가수가 일본에서 60년대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최초의 일본에서 활동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1920년대부터 우리 가수들은 일본에서 활동을 했고 다른 나라의 활동을 다 했습니다. 해외 진출은 20년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BTS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전문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외정 때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고 음반을 많이 하고 히트를 냈을 때 자본주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레코드 회사가 한국에 분사를 내고 지사를 내고 그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벌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가수들이 와서 활동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납니다. 근데 그건 태생적으로 안 돼요. 걔네들은 한국말이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죽어도. 근데 한국 사람은 저희들하고 똑같이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난영 혹은 고복수, 남인수 모든 가수들이 한국에서 히트가 딱 나면 일본 가서 음반 내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잘 팔리고. 근데 걔네들은 못 와요.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히트를 내느냐. 음반을 내면 당시에는 이제 음반이 이렇게 던지면 깨지는 SP판입니다. 그래서 앞에 한 곡, 뒤에 한 곡, 두 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가수가 두 곡 넣는 경우는 참 드물고 보통 두 가수가 앞면, 뒷면에 하나씩을 차지하죠. 그렇게 해서 가수들이 몇 명이 내면은 이제 음반이 한 5장이면 10곡이 들어가죠. 10명의 신곡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전속 가수가 한 10여 명 이상 10대 명 이렇게 되니까 이 가수들을 데리고 전속악단하고 같이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닙니다.
조선 팔도를 돌고 만주를 한 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일본 돌아서 오면 3개월 내지 4개월. 그렇게 돌다가 오면 여기서 발표한 곡이 히트나 있습니다. 히트가 안 난 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느냐? 방송이 1927년에 처음 생겼고 그리고 매주 하루 주로 금요일 오늘 같은 날 저녁에 1시간 내지 2시간에 이 유행가를 들려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들려준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접 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반을 트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방송국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 주시던 분이 그 유명한 홍남파 선생입니다. 왜? 그때는 유행가, 가곡 구별을 안 지을 때입니다. 그냥 가수들은 다 성악가예요. 대중가요 가수든 그 예술가곡 하는 분들이 다 성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별을 안 지으니까 다 같은 동료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925년에 나온 안기영의 내 고향을 이별하고를 왜 가곡이라고 하느냐? 해방이 되자마자 순수음악, 이 클래식 쪽에서 편을 가릅니다. 저급한 딴따라들하고 우리 안 놀아. 편을 갈라가지고는 예술가곡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대중가요. 갈라놓은 바람에 이게 벽이 생긴 겁니다. 이 벽을 깨고 나왔던 분 중에서 1989년에 이동원이하고 같이 노래하던 박인수 선생의 향수를 노래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결국 그만두셨지만 그렇게 편을 갈랐던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향수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중가요 작곡가가 만들었을 뿐 이거는 가곡이에요. 그 명성황후의 조수미가 부른 나 가거든 이것도 김희갑 선생 곡입니다. 그런데 왜 편을 가르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었을 때는 다 같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 위에 조선에서는 대중가요하고 가곡하고 구별을 안 합니다. 창법이 똑같아요. 이설주가 부르는 노래나 거기서 성악했다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똑같아요. 거기는. 우리는 달라진 거죠. 우리가 달라진 이유는 6.25 때 외국의 음악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때 거기에서 많이 변한 겁니다. 오죽하면 패티 페이지의 노래가 라디오에 나올 때 다방에 앉은 사람들이 내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남자다, 여자다.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여자다. 내기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중가요를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다가 8군에서 노래를 하면서 한명숙, 현미 이런 분들, 이 허스키한 분들이 히트 가수가 됐고 그리고 1966년에는 남자보다 더 남자스러운 문주란이라는 가수까지 나오죠. 예. 그런 시대가 된 것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편을 가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다른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배호 가수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누구요? 배호. 배호. 예. 배호가 태어난 건 중국이에요. 부모님하고 이제 부모님이 중국에서 났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서울로 왔죠. 와서 창신동에서 창신초등학교, 창신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를 다녀요. 중학교 다니고 올라와 가지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 외삼촌 한 사람이 악단 멤버예요. 악단장이에요. 김광빈 선생이. 근데 이 김광빈 선생이 을지로 육가에 있는 클럽에서
악단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나도 음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음악을 기초도 없이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참 난감하죠. 그게 제일 가르치기 쉬운 게 드럼입니다. 그래서 드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드럼을 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삼촌이 없을 땐 가끔 노래도 해요, 지가. 근데 손님들 반응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노래해도 되겠구나 해서 배호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나갑니다. 배호 악단이 나갑니다. 그래서 종로 2가에 있는 궁전 카바레에서 연주하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궁전 카바레가 망했어. 그러니까 직장을 또 잃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또 신장이 나빠, 신장. 그래가지고 오래 서 있거나 이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노래는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삼촌이 dum의 산골인가 황금의 눈인가 이런 곡을 하나 만들어서 줘요. 황금의 눈은 김인배 선생일 거고 dum의 산골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줬는데 그나마 좀 알려져요. 그런데 그거를 음반사나 작곡가들이 듣고 특이한 목소리다. 노래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배상태라는 작곡가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저 청량리 쪽에 집에 사는데 찾아가가지고는 노래 취입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몸이 앞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해요. 노래 못한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다 차로 모실 테니까 하라고. 그 돈을 준다고 하니까는 이제 치료도 해야 되니까는 그러자고 해가지고 장충동에 있는 장충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합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 원본을 들어보시면 가수 중에서는 그렇게 호흡이 짧은 가수가 없어요. 자꾸 끊어진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숨 쉬고 돌아가는 삼각지. 원래는 돌아가는 삼각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삼각지 이게 많이 끊어져요. 그런데 듣기에는 그게 감정을 넣는 걸로 들리는데 본인은 힘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초기의 노래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레코드 회사가 가만둡니까? 돈 싸들고 가서 이제 막 이것저것 시킵니다. 그래서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니 뭐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람 이런 노래들이 히트가 많이 나는데 결국에 신장을 고치지를 못하죠. 못해서 뭐 그 세세한 얘기는 뭐 대충 이 정도에서 배우 얘기는 다 알아들으셨고 72년도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답이 됐나요?